수학, 그 중에서도 우리 삶과 밀접한 도형 이야기를 앞으로 서너 차례에 걸쳐 진행합니다. 우선 서울 나들이를 떠나볼까요?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8번 출구에서 시청 앞에 있는 서울 광장을 향해 걸어가 봅니다. 롯데호텔을 지나서 프레지던트 호텔 못 미쳐 왼쪽에 좁다란 골목길이 나 있거든요. 이 골목길 끝자락에는 팔각정이 서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팔각정? 참 신기하죠? 화려한 단청 무늬와 정갈한 기와로 치장된 이 팔각정은 황궁우 이렇게 이름 부릅니다. 근데 높이가 고작 3층밖에 되지 않아요. 그 옆에는 롯데호텔의 38층 높이, 또 32층인 프레지던트 호텔, 그리고 바로 인근에 20층 높이의 웨스틴 조선호텔,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참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죠. 서울 이곳은 소궁동, 즉 작은 공주골 이런 뜻인데요. 이 이름의 유래는 조선 초기 태종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서 작은 공주는요, 태종의 본부인인 원경왕후 민시스라의 사녀 가운데 둘째 딸 경정공주를 가리킵니다. 공주가 혼인 정년기에 이르자 태종은 부랴부랴 혼인을 시켜 지금의 웨스틴 조선호텔 자리에 집을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중국 명나라와의 혼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죠. 정자의 정은 높을 고를 변형한 글자 아래에 농기구 일종의 고물의 정을 넣어서 만든 한자입니다. 뒷글자인 자는 명칭에 붙는 그냥 전미사에 불과하니까 정자는 높은 언덕에 지은 건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일상적인 생활 공간인 가옥과는 구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자는 거의 대부분이 주로 산, 호수 뭐 이렇게 경치가 수려한 곳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경남 함양군에 있는 거연정이라는 정자인데, 거연, 자연에 거처한다. 즉 물과 바위가 어우러진 자연에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정자의 구조는 이렇게 사방에 확 트여 있죠. 내부와 외부의 경계인 벽이 없어요. 마루도 지면보다 한 단계 높게 올렸는데 조망을 위한 겁니다. 이런 개방성 덕택에 우리의 정자는 주변 경관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면서 전통 한국 건축의 미학을 드러내 보여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자가 비원, 창덕궁 부원이거든요. 이 비원에 있는 부용정입니다. 부용은 연꽃이라는 뜻이거든요. 팔각은 아니고 십자형이에요. 연못 바닥에서 솟은 돌기둥이 정자를 받치고 있고 난간과 지붕 구조가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사실 팔각정은 그리 많은 게 아니에요. 사각형, 육각형, 십자형 뭐 이런 정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각에서 육각, 팔각 이렇게 나아갈수록 목재의 결구 방식 또 지붕의 구조 이런 건축 작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팔각정을 지으려면 당연히 비용도 추가되고 노력도 더 추가되는 그걸 감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정당화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만 되겠죠. 그렇다면 소공동의 황궁우는 왜 팔각정의 형태로 지었을까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정자가 있다는 사실,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새삼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정자가 팔각정이라는 사실도 참 새삼스럽지 않나요? 도대체 왜 팔각정인 거죠? 사실 이런 형식의 질문은 최근 약 100여 년 동안 근대 건축계를 지배해온 강력하면서도 논쟁적인 명제 하나가 떠올리게 합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였던 루이스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인데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건축물의 겉모습, 즉 형식은 건물의 용도, 즉 기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대 건축의 핵심 원리가 된 이 설리반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기능 우선주의. 이걸 과연 소공동에 있는 황궁을 하는 팔각정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그렇다면 우선 팔각정의 용도가 무엇이지?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팔각정으로 지은 거야?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답해야겠죠. 그런데 팔각정은 정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자들과는 사뭇 구별됩니다. 앞서 보았던 거연정, 자연과 더불어 편안한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죠. 창덕궁의 애련정, 연꽃을 사랑한다. 부용정도 부용지라는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에 있는 정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황궁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지만 궁궐 밖에 위치하면서 따라서 단순한 쉼터가 아니에요. 황궁이라는 팔각정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따라서 우리의 다음 질문은 팔각형이라는 기하학적 도형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이런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조금만 더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동아시아 우주론과 기하학적 도형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걸 천원지방사상이라고 합니다. 우선 반듯한 정사각형은 안정성을 지니고 있고 동서남북이라는 네 개의 방위를 가리키며 그래서 땅, 인간, 삶의 영역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둥근 원은 완벽함과 동시에 무한함을 나타내고 그래서 신성한 하늘을 상징한다. 뭐 이게 천원지방의 핵심이죠. 이러한 우주관 속에서 정팔각형은 정사각형보다 원에 훨씬 더 근접한 완벽한 매개체로 인식되었고 그래서 지상의 인간 세계와 천상의 신의 세계를 잇도록 건축학적으로 구현된 것이다. 이것이 팔각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팔각정은 인간의 염원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의 뜻이 땅으로 내려오는 통로였던 거죠. 당연히 그 자체로 성스러운 공간이었던 겁니다. 한편 팔각정의 철학적 기반을 주역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주역에 따르면 우주는 만물의 근원인 태극에서 시작해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 근원적 힘을 낳고 여기서 다시 사상이라는 네 가지 형상으로 발전해 최종적으로 8가지 괴, 즉 8괴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주역은 이 8괴가 우주의 실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자, 이제 팔각정 안에 한가운데 서보세요. 마치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 겁니다. 8개의 모서리를 가진 팔각정이 우주 전체의 질서를 물리적으로 축소한 소우주이니까요. 소공동의 팔각정이 언제 세워졌는지 그 시기도 중요합니다. 19세기 말인 1897년 서구 열강과 일본의 침탈이 가속화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이 위기에 놓이게 된 바로 그 무렵입니다. 당시 고종은 생존을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스스로의 지위를 왕에서 황제로 격상시킵니다. 이때 고종은 새롭게 얻은 황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건축에 눈을 돌렸으니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 원구단을 건립한 겁니다. 제후국의 지위에 놓여있던 조선에서 원구단 건립, 중화 질서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자 천자였던 중국 황제에 대한 대역죄, 이렇게 엄격하게 통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종 황제가 독립국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로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원구단과 그 옆에 위패를 모신 황궁을 하는 팔각정 건립,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했거든요.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는 이 원구단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총독부의 철도 조선호텔을 세웠으니까 이것이 지금 웨스틴 조선호텔 건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공동 한복판 높다란 호텔 숲에 가려져 있는 이 팔각정은 단순한 정자가 아닙니다. 동아시아 철학을 상징하는 동시에
국가의 운명을 건 정치적 도구로 재탄생된 그런 건축물입니다. 국가의 독립, 그리고 주권을 선포하는 선언문의 역할을 담당했던 거죠. 소공동의 팔각정이 세워지던 그해 1897년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원인 탑골공원이 종로 2가에 들어섭니다. 이곳에 또 하나의 새로운 팔각정이 세워진 거죠. 이 탑골공원의 팔각정도 소공동 팔각정과 같이 수도 심장부에 세워진 공개적이고 영구적인 주권 선언의 상징물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은 더 이상 제국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황제가 하늘과 직접 소통하면 독립된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실, 이것을 모서리 8개로 이루어진 건축물에 담아 세상에 천명한 겁니다. 그리고 22년이 흐른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의 이 팔각정은 일제 시민 통치에 항거하는 3.1 독립선언문이 낭독되어 전국적인 만세운동의 도어선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탑골공원의 팔각정은 대한제국의 탄생과 민족의 저항이라는 이중의 역사를 품고서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건축물인 셈이죠. 이 외에도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팔각정은 단순히 모서리가 8개인 정자, 이런 문자적 정의를 훨씬 뛰어넘는 복합적인 건축물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역사적 존재감의 슬픔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끼면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그런 건축물이죠. 우리에게 팔각정이 있다면 미국에는 펜타곤이라는 정오각형 건물이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심장부이자 세계적인 군사력의 상징이라는 이 펜타곤. 그럼 이 펜타곤에도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런 설리반의 경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영상에서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굿데이.